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평소에 묵혀두었던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상담을 받다 보면 저도 함께 저절로 유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이사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네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몸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게 털모자도 좀 쓰시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날이 차가워지니까 조금 안 좋아지셨었는데 이제 물론 뭐 지금은 괜찮아지셨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변화한 날씨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뭐 당연히 코로나는 점점 더 위험해져 가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도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두 걱정만 하지는 마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걱정만큼은 좀 맡겨주시면 아주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전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좋은 답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잘 벌고 함께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이고요. 문자도 오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이후에 또 한 분씩 꼼꼼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 네. 34평형을 2007년도에 매수했고요. 네. 마곡 엠벨리 7단지 2014년도에 2013년도 말에 분양을 받아서 201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두채인데 지금 종부세가 네. 2015년부터 저희가 내기 시작했는데 아, 네네. 종부세가 지금 현재 860% 인상이 됐고 네. 재산세는 130%, 뭐 KB 시세는 두 개 합쳐서 뭐 86% 인상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뭐 보유세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예. 워낙 이제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러한 고민들로 연락 주세요. 일단 두 가지 물건, 우장산의 힐스테이트 그리고 엠벨리의 7단지 해가지고 보유를 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한 물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답변 들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마곡 엠벨리 7단지 갖고 계신다고 그랬었죠? 예, 있습니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거의 사이버머니인데. 네. 지금 현 수입은 지금 5년 전에 22% 올랐는데. 네. 지금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거의 860% 이상 오르다 보니. 네.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더 오른다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내세요? 한 1,500만 원 넘어가나요? 지금 네. 두 개 합치니까 네. 재산세랑 두 개 합쳐서 네.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월 100만 원 좀 넘게 10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네. 시세 시가 12억 팔았을 땐 거의 양도세가 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네. 만만치 않은데 또 내년엔 6월 이후엔 더 올라간다 하니 네. 지금 많은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궁금하신 게
예, 예.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 마음은 둘 중에 아파트 하나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건지. 예,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네. 내놨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내놨는데, 네. 지금 현재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높게 내놔서 네. 뭐 아직 매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10%가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 또 종부세 자체도 지금 현재 내신 거에 2주택자면은 2배 정도가 더 늘어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둘 다 고가주택이잖아요. 예. 9억, 그렇게 시가가 되네요.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한테 지금 또 하나 더 볼 건 또 2007년, 2014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일시적인 비과세 혜택은 넘어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아파트는 세금을 뭐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두 아파트 모두 9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예. 그렇더라도 지금 신경 쓰실 건 이 내년에 중과되는 부분보다는요. 저 같으면 장특공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그거를 정확히 못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고가주택들을 가지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일단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내놓은 건 잘 내놓으신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오른 이유, 엠벨리 아파트 7단지가 오른 이유가 어찌됐든 강서구에서는 마곡 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곡 산업단지에 가까이 있는 더 밀집해 있는 그 중에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매도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차액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7단지 같은 경우는 네. 2013년도에 그 등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조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강서구청에서 도장도 찍어준 상태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우장산부터 팔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었지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일단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파는 게 당연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매도식인데 네네. 지금 2014년에 갖고 계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경과가 된 거고요. 보유 기간이 네. 6년이 된 거고 우장산 같은 경우는 뭐 한 14년이 됐겠죠. 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내가 다주택자야. 그런데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두 채가 있다고 치자고요. 시청자님처럼. 네. 그런데 둘 다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네.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네네. 이때부터 카운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만약에 우정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네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가 된다,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마곡 7단지를 그 엠벨리 7단지를 갖고 있던 6년의 내 베네핏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1년부터 다시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세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거주와 보유가 나눠지잖아요. 2021년부터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4%씩 또 나눠지면서 장특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그러면 12월 31일 안에 매도를 한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엠벨리 단지가. 엠벨리가 쪽에 있는 경우는 1주택이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 2013년도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 보유 기간 6년이 저는 지금 6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예, 예. 네, 네. 내 보유 기간. 그러니까 비과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 내가 갖고 있던 기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예, 예. 적용받는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2014년부터 내가 6년 동안 갖고 있었던 장특공제율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 예. 12월 31일에 우리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제가 요거는 아마 가장 정확한 거는 강서구 세무서를 가세요. 네. 그냥 뭐 시중에 있는 세무사들한테 받을 것도 없고요. 예. 강서구 세무서를 가셔서 네. 올해 안에 12월 31일 안에 예. 계약을 할 경우 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납입된 증거가 있을 경우 네. 받은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아직 세무당국이 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말씀 제목.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네.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12월 31일 안에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만약에 매도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네. 나곡 엠벨리 7단지에 대한 6년의 보유 기간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서 네. 그냥 1주택자로 되는 장특공제율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48%가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얘가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아, 예. 지금 시가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가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될 텐데 네. 제가 봤을 땐 이 장특공제율을 많이 받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아,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지금 거의 분양 받으셨으면 거의 가격 2배 오르셨을 거예요. 거의 3배입니다. 그래요. 몇 평짜리죠? 45평. 45평이요. 45평. 3배면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정말.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네. 40평대짜리가. 일단 요건 차치해 두고, 얘 전망은 뭐 차치해 두고, 네. 지금 궁금하신 건 이제 매도 시점이 될 텐데, 네. 얼마간의 이익을 더 보려고 저는 올해를 넘긴다고 하면, 어찌됐든 7단지는 다시 카운팅 되는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특공제율의 적용도 지금 거주하시니까 어차피 거주 4% 보유 8% 해서 8%씩 적용을 받겠지만 예. 이 48%가 그냥 날아가면 되면서 다시 또 8%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요금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더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냥 2020년 안에 매도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셔서 가을 시장 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딱 매도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좀 매끄럽게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저도 불안한 게 아직 세무 당국이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약일에 대한 계약금 오고 간 거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다가 올해를 넘기시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생명은 사실은 장특공제예요. 아, 예. 예, 비과세가 아니고 장특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훨씬 시청자님은 거의 48%면 거의 50%인데 차익에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요거는 다른 세무사님들도 이 부동산 세무랑 상속이랑 여러 가지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부동산 세무 쪽이 워낙 많이 바뀌었다고 보니까 예. 자신 없어 하시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당신도 헷갈리니까 네. 지금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 세무서 가서 직접 녹음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도 시기는 좀 웬만하면 좀 던지시는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장특공제를 좀 쭉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시점을 괜히 내년 6월까지 중과 무섭고 그거는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오늘 김정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 전화도 좋지만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전화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바쁘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도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취득한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요. 네. 그 외 부동산으로 2010년도에 취득한 8.3평의 합정동 빌라가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 합정동 소재 빌라를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가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나 보유하고 네. 계셨네요. 지금 상황에서 합정동 빌라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네네. 드릴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은평구에 거주하시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합정동 주택을 갖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산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를 또 취득을 했어요. 아, 취득을 하셨어요. 네, 네. 일산 건 언제쯤 취득하신 거죠? 그거는 계약만 끝난 거라 이제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하신 거군요. 네네. 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빌라요? 아니, 일산 아파트. 아, 일산 아파트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크게 걱정 없이 계약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 네. 네, 일산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예, 예. 네네. 합정동은 대략 네. 어디지? 합정동이 요 지역마다 특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대략 어느 쪽일까요? 번지수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뭐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 440에 11? 440에 11번지요? 440이면, 440 번지 때면 대충 네. 이쪽이에요. 대충, 네네. 그 망원정 사거리 인근. 맞아요. 그쵸? 네. 네. 네, 맞습니다. 현대 아이파크인가요? 그 아파트 대각선 쪽에 있는 블럭이 440번지 일대거든요. 네네. 네, 그쪽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 좀 더 여쭤보면 거기가 지금 그럼 그쪽 주변은 아니겠군요. 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 아니시죠? 그쪽이죠. 예. 네. 네. 보시면 이제 요 주택을 그러면 이제 440번지 일대에 있는 주택을 네네. 요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 시기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저는 더 보유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런데 일산 주택을 매입하셨다면서요? 네, 그 이 두 개는 다 같이 가져갈까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일산 주택을 더 빨리 팔려고요. 한 3, 4년? 그렇다고 한다면요. 네. 이 합정동 주택은 네. 합정동 주택은 원래는 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 주택이에요. 합정동요? 네, 원래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우리 상황이 있잖아.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됐든 세금 지금 정책이. 현재 시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3주택이 되시는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놔줘야 되는 게 훨씬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소형이라도요? 그러니까 일산도 그렇고 지금 합정동도 그렇고 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투룸 네, 대지 지분이 이자가 3억 이하? 네, 금액적으로 1억 미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금액적으로는 아, 네네. 뭐 당연히 1억은 넘겠고요. 여기 있는 주택들이 네네. 합정동도 최근에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지금 얘 월세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로 갖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월세요. 월세요. 네. 월세 뭐 이쪽 지역 자체가요. 이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이쪽이 월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뭐 시청자님도 해당이 될 텐데 저기 홍대부터 합정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홍대, 합정, 그다음에 저기 마포 공덕 쪽, 그다음에 상암 쪽 이렇게 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마포의 4대 성장 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농축돼 있는 곳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합정동 안쪽에 이 블럭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찌됐든 이 강북쪽에서의 보통 한강변의 주택들이 보통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고가의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강변 주변으로는 다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강남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거의 다 이루어졌고 네. 강북쪽으로 남아있는 곳이 여기 합정동, 망원동 일대, 그 다음에 네. 상수동 일대,
네네. 그리고 저기 광진구 자양동 일대 요쪽이 이제 남아있는 금싸라기 쪽인 거예요. 한강변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져가도 좋기는 하겠으나 네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주택수의 압력도 생길 거고요. 네. 아직까지 종부세를 내시지 않았지만 일산 주택들 그리고 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에 또 5%가 더 넘어가서 95%가 되고 그 후에는 또 100%의 이 공정시장 가액을 류를 정해 보면 앞으로 네. 그 세금 자체도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이 세금의 과세 부분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니까요. 2배 정도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압력이 세져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합정동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아가면서 내가 월세로 내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네. 투자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목소리 듣고 이렇게 좀 투자였던 마인드 들어보니까 그렇게 노년층이 아니시고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고 부의 축적을 하는 그런 기간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요거 월세로 주고 있다고 해도 이쪽에 오래 갖고 계셨다고 하면 네. 어차피 신축 주택은 아닐 거고 얘 지금 월세는 얼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4,500에 50이요. 4,500에 50이면 돌릴까 하거든요, 올해. 내년에. 내년에 좀 더 늘어난다고요? 내년에는 전세로 이 월세를 받던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 아, 전세로 그러시면 전환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전환보다는요, 저는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매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왜냐하면 네. 네. 지금 갖고 계시는 지역이 요 같은 합정동에서도요. 요 네. 아랫블럭 쪽 요쪽에 여기 네. 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근데 지금 같이 나오니까. 아,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시는 그 반대편 대각선으로 저 강변 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있는 도로 쪽으로 건너서 있는 구역이 있죠.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되고 있는 구역. 네네. 그쪽이 네. 됐든 아니면 더 밑쪽이 돼서 그 저쪽 한강변 지금 그걸 망원정이라고 하나요? 망원정? 네네네. 망원정 가보셨어요, 혹시? 그 망원정이라고 있는 그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한강변 네. 쪽으로 더 붙어 있는 쪽 있죠. 네네. 그 노후주택들 많이 있는 쪽. 네, 알아요. 네, 이 블럭이라고 네. 하면 주택 재건축이 됐든, 그러니까 그 보유하고 계시는 맞은편 대각선 쪽에 그 현대 아이파크 들어간 것처럼 그게 이제 망원 제1주택 네.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이 내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지는 이제 뭐 재개발 쪽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네. 어떤 개발 압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지역이에요. 아, 이쪽 네. 블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전환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봐도 사실은 그냥 뭐 증여로 떨구거나 해서 어차피 세대 분리해서 주택이 합산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라도 네. 가져가셨으면 하는 블록은 아닌 거라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월세로 생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정리해서 네네. 세금적으로 좀 털고 좀 이렇게 좀 몸을 좀 가볍게 네. 하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네. 또 다른 좀 투자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꼭 네네. 투자를 해서 내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투자도 있는 반면에 아까 네. 첫 번째 상담하셨던 분처럼 그 시기를 잘 해서 절세하는 것도 상당한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냥 네. 무작정 합정동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판단은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네, 이렇게 정리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네. 좋은 판단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월세를 받고 계시더라도 일단은 신축 물건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면요. 매주 수요일 2부 이 시간 연락 주시면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화 상담 연결해 봤고요. 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에요. 바쁘거나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방송으로 빠르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고민 한 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못지않게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65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 물건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시흥 은계 어반리더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부천시에 있는 옥길자의 아파트까지 향후 전망 여쭤보셨어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인 만큼 좀 세금에 대한 우려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보시면 은계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옥길 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글쎄요, 다주택자라고 글쎄 좀 저한테 제가 좀 거칠게 답변을 하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문자로 주시지? 바로 그냥 직접 통화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비슷한 지역에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 새로 신도시가 구성되는 지역에 이렇게 두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한다면 두 주택을 굳이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또 속으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또 조건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일단 두 아파트의 장래로만 놓고 보면은요. 은계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계지구가 이 아래쪽 은계 지역을 봤을 때 이 동남쪽으로 아래로 치우쳐진 쪽은 이제 좀 신도심지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시흥 대하역 요 주변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기 이제 구도심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당연히 구도심이니까 먼저 도시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택만 노후되어 있었는데 이런 노후된 주택이 개선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변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이 지하철에 대한 교통이 접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바로 또 지하철에서 바로 이어지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임에도 주거 환경 갖추어져 있고 신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 은계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체 개별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옥길 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옥길 자이라고 하셨는데 문자 보니까 당연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 부천 쪽에 도시가 좀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을 만족시켜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거주 세력부터 해서 또 이제 서울의 규제 쪽에 피하면서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서울은 너무 세게 적용이 되니까 좀 투자 세력들이 많이 서울 외곽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 어떤 그런 덕에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쉬운 점은 교통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뭐 여기에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도 들어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거 환경 자체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서 상당히 괜찮게 아주 뭐 실제 거주 만족도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가 좀 듣게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좋은데요. 그 2024년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교통편이 아쉬웠었던 건데, 이 지금의 어떤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2030년이면 제2경인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 은계 신도심 쪽으로 해서 옥길로 올라오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저 구로 쪽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옥길 지구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교통, 지하철에 대한 접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역곡역이라든가 천왕역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여기 들어선다. 그러면 연결성도 좋아지게 되니까 아쉬웠던 아킬레스건이 조금은 뭐 상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 자체가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얼마나 갖춰지느냐의 싸움이니까 조금은 더 상승폭이 유지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주거 만족도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일단 아파트별로 보면은 둘 다 괜찮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1가구 2주택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쪽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일인 거고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도 제가 지금 모르겠고 문자를 보니까 일단 그래서 결론은 이 아파트를 두 아파트 모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긴 하나 혼자서 1가구 2주택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전체 서울 외곽 쪽을 좀 나눠 본다고 하면 한쪽에 지금 같이 지도를 크게 확대하다 보면 한쪽에 몰려 있는 서울 외곽 쪽에 몰려 있는 어차피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매도를 한 채는 좀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싶으니까요. 이 문자를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상담도 이루어지니까 개별 상담 한번 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상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요. 연락 주세요. 저희는 방송 끝난 후에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번이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0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광진구 자양사동 다세대 주택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거주 목적일까요? 투자 목적일까요? 일단은 매수해도 괜찮을지 시기가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괜찮을까요? 네, 요즘 들어서 이 한강변에 특히나 이 자양동 쪽에 그 용산하고 이 광진구 자양동 쪽에 문의 전화가 엄청 사실은 많이 오는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관심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쪽 지역은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니까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평상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지식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역 자체가 입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강남 맞은편이거든요. 강남.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책정할 때 저기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용인 쪽하고 저기 화성 쪽에 분양을 하는 어떤 분양 광고를 보니까 강남까지의 접근성, 강남까지의 시간 몇 분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광고 문구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로 강남 맞은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임대 수요가 될 텐데 보시면 이쪽 강남 쪽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또 굉장히 메모드급의 약 10만 명의 일자리, 그러니까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양 가족까지 3인 가족이라고 하면 3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두 이제 강남 쪽에 거주한다.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주거 비용이 상당히 전국에서도 높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 약간 젊은 층들, 이제 사회생활을 지금 시작하시는 이런 층들은 아무래도 주거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지하철 한정거장이 되겠죠. 아니면 버스를 타더라도 영동대교 넘어서 한정거장이면 도착을 하는 바로 강남의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쪽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어떻게 임대 수요들이 좀 많이 강남 쪽에서도 넘어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위에 또 건대 입구.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쪽 신촌이라든가
강남 이 상권만을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뭐 상권도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건대 상권이 또 굉장히 대표적인 상권으로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권에 근무하는 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임대 수요들도 상당히 또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 이게 전월세 가격이 뭐 좀 높아질까 어쩔까 뭐 임대가 나가진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입지를 해 있죠. 제가 아까 앞에 분하고도 상담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노후주택지라는 거예요. 노후주택지.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굉장히 노후된 이 노후주택들로만 그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이 됐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또 어떤 개발이 됐든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물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지역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즉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이 개발을 하게 돼서 아파트로 바뀐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한강변에 있으면서 이 한강 조망을 남향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바로 인근에 보시면 성수동의 트리마제라는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검증돼 있는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검증된 아파트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왜 개발을 안 하느냐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거 노후도가 만에 하나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임대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임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개발 행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텐데요. 일단 개발 행위를 해서 즉 구주택을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도시형 여러 가지 주택이 있을 텐데요.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하면 일단 뭐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건설할 수 있는 차들이 좀 다니는 길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런 길가에 있는 필지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땅 모양이 세모나거나 굉장히 작거나 땅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길가를 끼고 이제 도로를 끼고 있는 접도한 필지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런 과소필지, 즉 내 돈 다 내고 매입해 갖고 막상 집을 짓는 땅은 그 이용할 수 있는 건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지어봐야 손해일 텐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뭐 해도 괜찮은데 개발을 못 하는 거죠. 집을 새로 짓기에는 너무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계속해서 노후도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들 보면 사실은 맹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누전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소방차라든가 이런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재해가 완전히 또 인공재해로 또 바뀔 수도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주변에 그래서 또 하나 좀 좋은 소식은 이쪽 지역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답답함, 이런 어떤 개선에 대한 열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비사업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한쪽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또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지금 꾸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는 개발에 대한 열망, 개발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증대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개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개발 안 된다고 해도 지금의 가치가 거품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개발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탄탄하게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임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양사동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히 투자를 지금 하셔도 괜찮다. 물론 다주택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취득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제 바로 계약서를 들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보증보험에 대한 부담은 있을 테지만 그 취득세에 대한 이 부담과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볼까요? 이 가격 자체가 가치 자체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당장 가서 좀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것도 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안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있는 노후주택, 현재 광진구 자양사동 다세대주택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까지 저희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38님 보내주셨네요. 용산 일대에 자녀 명의로 있는 지분이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신대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용산 일대라고만 적어주셨네요. 이사님, 용산 일대 괜찮을까요? 네, 제가 바로 전 질문하신 분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최근에 정말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자양동 일대하고요. 이 용산 지역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신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고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관심도와 어떻게 보면 그 집중력이 다 돈으로, 다 금전으로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니까 그만큼 이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해도 좋은 지역이다.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산구라고 하면 뭐 사실 용산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뭐 철도 정비창 쪽, 그 다음에 민족공원이라는 곳, 그 다음에 용산역이 그 용산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선으로 또 이제 교통의 완전 메카로 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리고 한강로가 개발이 서울역부터 저쪽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이 한강로 자체가 계속해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많은 또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또 미군 부대가 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비어진 자리가 굉장히 또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63빌딩이 그냥 몇 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업 유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는 너무나 아주 노후주택의 대명사가 어떻게 보면 용산구가 될 텐데요. 그만큼 용산구에는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발될 인프라에 비해서 이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덧붙이면 서울은 예전에는 이 서울시청이라든가 이 광화문 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심지라고 하죠. 이 도심지 일대를 1도심지로 잡고 중심 지역으로 잡고 나머지들을 서브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은요. 앞으로는 서울을 세 등분을 하죠. 이 중심 지역을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강남과 서울 기존에 있는 도심 지역과 여의도 영등포 일대를 3대 기본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으로 잡아놓게 되니까 이 지역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으로 해서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만큼 향후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개발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굉장히 메모드급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답한 어떻게 보면은 그 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용산의 어느 지역이 좋냐? 용산 지역은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내년 이맘때 가격에 비해서 분명히 낮을 거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똑같은 걸 매입하려고 마음 먹으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가격으로는 만나볼 수가 없을 지역이죠. 왜냐하면 지역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개발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실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단계를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더 밟아 나갈 것이니까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임에 분명하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요하는 내가 그러니까 목적하는 가격대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목적하신 지역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매수하면서 이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군 부대 인근이라든가 민족공원 인근 이런 쪽, 그다음에 철도 정비창 인근 이런 쪽에 대해서 지하철역을 좀 그래도 이용을 하는 게 편한 쪽에 아무래도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그 임대가 공실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내가 투자를 통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역 주변으로 해서 한강로 주변으로 해서 보시면 충분히 보유하면서의 걱정도 덜고 충분히 미래에 좀 차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용산 지역의 투자는 저는 찬성이라고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0463님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 은하수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평촌에 있는 어바인 퍼스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두 가지 물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전망이 어떨까요? 네, 지금 평촌 쪽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요건 좀 지도를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안양 평촌 지역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과천 지역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 지역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주택 가격을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을 계속해서 갖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서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쪽, 평촌 쪽 일대도 당연히 과천 따라서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안양 이 평촌 지역의 단점이 뭐였냐면 주거 환경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학군도 굉장히 좋고 학원가도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원에 대한 수요들도 다 이렇게 라이딩을 통해서 이 평촌 학원가로 접근했다가 다시 이제 하여튼 학원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아쉬운 건 노후주택이라는 거였죠.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쪽도 한꺼번에 과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이 좀 노후되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평촌에 좀 하단부에 자리 잡은 이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이제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던 이 구축 위주의 아파트촌에 신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파워가 좀 당당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당연히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은하수 아파트를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큰 평수는 아닐 거고 그렇다 보면 지금 이쪽 자체는 과거부터 평촌 지역은 투자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가 높았던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 좋았던 거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은하수 아파트도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주 중이신 이제 은하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일단은 매도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향후 전망까지 이렇게 정리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목요일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